하나의 사건이죠. 지금 최상병 관련한 조사를 담당했던 우리 해병 수사대장님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견책만 받은 상태에서 모든 게 리셋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했던 모든 조사 내용과 보고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국방장관까지 가고 경찰서까지 경북서에 들어갔는데 이게 리셋이 돼서 다 없어지고 새로운 조사 결과가 만들어져서 일선 대대장만 2명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만 하고 해병대 사령관은 쏙 뺀 상태에서 새롭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사가 해병대 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과실치사로 고발했습니다. 다시. 네, 경찰에서 고발을 안 하니까, 군에서 고발을 안 하니까 추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있는 박대령이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박대령이 아니고 지금 고발을 당한 과실치사로 고발을 당한 두 분 대대장의 변호사가 박대령하고 변호인하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발을 한 거 박대령이 고발한 게 아니야. 대대장들이 고발한 거예요. 직속 상관은. 변호사가 했다고 하네요. 예. 변호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했겠지. 그 사람들이 고발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진 않았을 거고, 그 사람들만 과실치사를 묻게 되니까, 이거는 과실치사가 아니다. 윗대가리가 시켜갖고 한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윗대가리는 과실치사에 책임을 물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시켜서 일어난 일이니까. 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은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과실치사가 되더라도 그 형에 대한 경감을 받아야 되는 사안인 거거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호 변호사거든요. 김경호 변호사가 향후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또 검찰단장을 공수처에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만. 쉽지만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군 내에서도 이 정권에 대해서 치받는다는 거지. 해병대에서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 정부 자체가 지금 이 사단장 하나 건지려고 그렇지. 모든 사람을 다 희생시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얘를 건져야 되냐고. 그 꼴을 못 봐주겠다 이제 이러는 거죠. 그게 이 사람이 뭐 특출난 재능이 있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아니면 뭐 해병대가 안 돌아갈 정도로 아니 사단장 지시로 해가지고 애가 죽었으면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빼내려고 해? 아니 뭐 이 사령관이 이 송작가 TV에 송작가 빠진 것만큼 이 사람 없으면 해병대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해는 가. 근데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만큼 봐주기를 하려는 이유는 뭐야? 김태효하고 이종석 국방장관 라인이기 때문에 옛날 MB 정부 때 같이 근무했던 그 라인인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지금의 경정부를 위해서 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이 대만을 갈지 우크라이나를 갈지 아니면 용산을 갈지. 해병대가 출동해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해병대를 동원해야 될 때에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려고 하지 않는 이상이면 말하자면 이미 해고별을 뗐든가 보직 대기 발령을 내든가 뭐라도 했겠다. 아니면 강등을 시켜갖고 다른 데로 보내든가 뭐 이런 일벌백계를 보여줘야 돼요. 군에서는. 다른 조직들하고 공무원 조직들하고 군은 또 다르거든. 군대는 자기 직위, 그러니까 계급과 직위, 자기 역할에 대한 굉장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먹고 사는 겁니다. 군인들이 돈 많이 벌어서 군인하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하고 있는 사명감하고 본인의 직책과 본인의 계급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일한다니까. 그래서 승진이 안 되면 스스로 내려놓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박대령은 본인의 명예를 내려놨어요. 본인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모든 직책과 권한들을 내려놓고 지금 야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러한 불이익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을 입 닫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정부가? 뭐 경찰이나 검찰이 위협한다고 해갖고, 또는, 신상에 대한 뭐 이런, 육사 있는 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갖고 이분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인은 나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니네들이 정말 군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군대를 우습게 알고 군인을 우습게 알고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습게 아는 경정부 같은 놈들의 하수인들 아니면 MB정부의 하수인들 아니면 감히 군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것도 해병대한테. 이 일은 절대로 못 돕는다고 봅니다. 집단 항명의 수괴 혐의로. 집단 하면 수괴래잖아. 세상에 어떻게 자, 또 아유, 진짜. 마지막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우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관저 후보지를 방문했다는 반털보 백재권 씨를 고발했습니다. 천공이 아닌 백재권 씨로 밝혀졌잖아요. 왜냐면 이미 얘네들이 천공이 아니고 백재권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부승찬 대변인에 대해서 일종의 허위사실 유포와 국가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단 말이야. 그래 놓고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아까 냅둔 거예요. 즉 관저를 방문한 사람이 틀린 거를 팩트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공이 가서 불법인 거고 백재권이 불법이 아닌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누구든 가면 불법인 거야. 민간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백재권을 냅뒀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피해 당사자가 고발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네, 오늘 오후에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백재권을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CCTV 화면에 있는 인물이 백재권이 맞는지, 또 어느 곳을 방문했고 누구와 같이 동행을 했는지도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CCTV를 꺼내갖고 비교를 해봤는데, 네. 털이 기네? 천국이네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 어떡하냐고. 아니, 한복 입었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천궁도 있네? 이렇게 되면 어떡해? 한 명만 봤을까? 그건 모르죠. 결과적으로,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안 갔을 것 같아. 비스무리하게 생긴 사람을 핑계를 대갖고, 이 천공 사태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그러면? 던져주는 던져주는 거지. 백재권을 던져주고 이건 물고 끝나라라고 했지만 천공을 살린다? 결국 나중에 보면 꼭 뒤에 배경 배우가 있다는 거야. 이것들은 학원에서 한 가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매번 해결 방법이 매뉴얼이 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결과적으로 이 고발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게 그것도 피해자인 부승찬 대변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더 웃겨. 천공이 가면 불법이고, 부승찬은 괜찮아? 백재권은 괜찮아? 아니, 백재권. 말도 혼나오네. 정말 이런 놀라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국정농단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에 용산으로 가라고 했다는 게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도대체 천공이 됐든 백재권이 됐든 거기 가라고 시킨 사람이랑 거기 데리고 간 사람 불법으로 출입시킨 사람 누구냐니까? 그러니까. 백재권이 혼자 가갖고 전화 받으셨죠? 나 오늘 땅 보러 왔어요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냐고. 그 전에 뭐 뉴스토마토나 이런 데 보면은 차가 같이 들어오고 그때 누구지? 윤한홍 의원인가?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같이 왔다고 봉고차 했잖아. 2대 타고 왔다며. 냉장 조사 안 해도 우리가 더 많이 알아. 보도만 봐도 보도만 아는데 그거를 어쨌든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교대학교 겸임교수 고발당하면 좀 외대도 왜 이런 거를 이랬을 때 이제 백재권이 폭탄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간 적 없어요. 간 적 있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그 말만 해주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고발을 당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왜 내가 민간인으로서 출입했던 걸로 해갖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건 원래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해버리면
사건은 일파만파 더 커질 수도 있죠. 자, 나라가 돈이 더럽게 없나 봐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국가 R&D 예산을 10%를 감축한다고 합니다. 네. 기술로 벌어먹고 사는 3조 네. 4,500억. 이 삭감 삭감. 비용입니다. 아니, 경이 뭐 R&D 카르텔 얘기했잖아요. 삭감! 연구하는 게 다 카르텔이라는 거지. 문제는 저 삭감이 네.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 지원하는 비용 삭감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야. 선정 과정을 할 때,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할 때 R&D 비용 프로젝트를 내면 삼성이 어이구 저 이거 5천억만 주시면 제가 이걸로 갖고 나중에 10조 원짜리 시장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합격 이렇게 가는 건데 국가가 이번에 이거 1억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기술로 납품해서 연간 100억 이상 하는 회사로 사업 규모를 네,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정하는데 그렇게 안 되겠어? 만약 이 줄어들이는 예산이 삼성 걸 줄인다 그러면 나는 찬성해. 어차피 그 돈 있어도 삼성이고 없어도 삼성이니까. 근데 이 돈이 없으면 진짜 R&D 산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 연구원들, 연구소들도 있다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날려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연구해왔던 기술이 어디로 가겠냐고. 사장돼서 없어지거나 외국 기업에 팔려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어? 연구원이 열심히 연구하다가, 에이, 국가가 예산 지원 안 해주니까 닭이나 튀겨야지 하고 닭집 열겠냐고. 그리고 이런 그 연구 분야에는 이런 게 돈이 투여가 꾸준하게 돼야 돼요. 원래 모든 성공하는 기업들이 R&D 투자에 10% 이상 재투자를 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기술로 먹고 사는 자원이 없는 국가는 기술 개발 말고는 다른 경쟁력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은 손재 좋고 머리 좋은 재주 갖고 지금까지 경제 성장 일으킨 거잖아. 근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잘라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과거 2000년대 이후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이번에 13.9% 감소한 거 이거는 이례적인 일이죠. 이 윤석열을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빈 아파트 사주는 데는 40조를 아낌없이 질렀다는 거 아니야.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더 문제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원했던 거를 지가 공약이었는데. 지가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지원한다 그랬더니 아이 포퓰리즘이야 그러다가 지가 대선되니까 네. 내가 줄게 라고 해갖고 나중에 와서 머뭇거리고 안 주니까 빨리 줘라 약속한 건데 야당도 빨리 주라고 독촉을 하니까 줘놓고 줘놓은 걸 뺐는데요. 와. 야 그냥 진짜 그냥 차라리 그럼 주지 마 그럴 마음이면 최악이다, 최악이야. 준 거 뺏는 게 세상의 최악인 거지. 자영업자들 많이 찍으셨죠? 자, 그 다음에 뭐 전기요금도 지금 뭐 더 나온다고 자영업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앞으로 기초연금 받는 노인의 수는 어떻게 줄인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지급 금액을 줄이는 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 많이 찍으셨죠? 네, 무슨 기준으로 해갖고 줄이는 걸까요? 이게 아직 내년 예산에 대한 검토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일단 줄인대죠. 벌써부터 줄인대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파병하는데 도와주고 폴란드 무기 사는데 도와주고 하와이 산불 난 것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돈도 줬더라고 하와이에. 그러니까 이미 줬더라고. 나는 몰랐어. 그런 기마이는 팍팍 쓰고 있는 대한민국이 네. 자영업자들, 연구원들, 노인들 심지어 줬던 돈까지 도로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 빨리 나라를 제자리에 돌려놔야겠다는 욕구가 막 치솟아 오르시죠? 오늘도 방송을 들으면서. 네. 그러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재명 대표가 좀 해줘야 되는데. 결국 믿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한테 미안하네요. 다음 정권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해? 하지만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 바르게 선다 그러면 네. 제2, 제3의 이재명 그리고 훌륭한 조력자들이 제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한 명의 이재명이 100명, 1000명의 이재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의 처음 시작, 그 씨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